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트루 프로미스 4의 16번째 공격 단계를 개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항공 우주사단이 수행한 효과적인 미사일 드론 작전으로 점령지의 중심부와 북부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비대는 텔아비브의 이스라엘군 총참모부와 국방부, 전략기반시설, 텔아비브 북동쪽 베이트 하크파의 군사목표, 그리고 서부 갈릴리의 군사센터를 지목했습니다. 정부 소식통과 현장 감시에 따르면 보복 공격 나흘째인 현재 이스라엘군 사상자는 68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성명은 점령제 다층 방어 시스템의 작전적 취약성, 기술적 격차, 그리고 저하된 연산 능력을 공중 돌파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라크 에르빌의 미군 기지에 수십 대의 드론을 발사하고 이라크 북부에서 여러 차례 테러 단체 거점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과 아리프잔 미군 기지에 간헐적으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이스라엘 정권이 의도적으로 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전체를 더 큰 분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공습을 받은 학교 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것은 시오니스트 정권의 계획이며 미국 또한 이 길에 끌려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모사드 요원들이 체포됐다는 보도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사우디, 카타르 다 양쪽에서 살아남으려 죽어라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가에이는 모사드의 사보타지 방어와 시도와는 달리 이란은 미군 기지와 주둔지가 있는 곳을 포함한 군사 목표물만을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공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프국들의 불화를 심으려는 음모라는 것입니다. 터커 칼슨도 모사드 요원들의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파괴 공작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짓 깃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터커 칼슨은 이란이 파괴 공작의 책임을 뒤집었을 것을 노리고 이스라엘이 파괴 공작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로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 UAE, 사우디,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에 혼란을 심으려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가에이는 시오니스트 정권이 틀림없이 이 상황을 악용하고 공격 범위를 확대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사보타지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란은 대량 학살의 위협에 직면하지만 적들은 한 민족의 꿈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종학살, 즉 특정 인종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여성들, 이란의 엘리트층, 그리고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한 국가의 꿈을 꺾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가에이는 말했습니다. 바가에이는 현재 진행 중인 끔찍한 사태의 원인을 지난 2년 반 동안 자행된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대응과 무관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세계가 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웃 국가들에 대한 범죄와 침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는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강요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항에 주둔한 미군 항공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시위대는 군사 목표물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나토 나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불가리아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미군이 스페인과의 공동 군사기지 출입을 금지당한 후 스페인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투덜댔습니다. 트럼프는 스페인 정부가 이란 공격을 위해 합동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트럼프의 미국과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의 나라를 전쟁에 끌어들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정당하지 않고 위험한 개입을 규탄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스페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부터 무역 금수 조치가 발효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부장은 스페인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레스 부장은 이란에 대한 공습 개시 작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스페인이 우리가 그들의 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괜찮다고 말하며 원한다면 그 금지령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그들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용하면 된다. 아무도 우리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방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로타, 모론 기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군 수송기와 전투기가 광범위하게 이용했습니다. 모론 공군기지는 2011년 나토의 리비아 공습 당시 공중급유기의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월요일에 10대 공중급유기가 로타와 모론 기지를 떠났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산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유일한 EU 지도자로 에픽 퓨리 작전을 국제법에 어긋나는 부당하고 위험한 군사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당초 미국의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했으나 키어 스타머가 월요일 입장을 바꿔 이란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방어적 공격을 위해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또한 이란에 대한 필요하고 비례적인 방어적 조치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U에서 가장 친미적인 회원국들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고문인 아스타 스카에스기리테는 트럼프가 요청할 경우 리투아니아도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국 각군 사령관들이 근본주의 기독교적 해석을 내놓으며 트럼프를 재림의 전조로 이번 분쟁 자체를 아마겟돈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묘사했다고 군종자유재단이 보도했습니다. 정교 분류와 군대 내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재단 MRFF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개시 이후 지휘관들이 극단주의 기독교 연설을 했다는 미군 현역 장병들의 항의를 200건 이상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이란 전투 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대기태세 부대 소속 부사관이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부사관은 부대 지휘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교육이라고 병사에게 전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사관들은 특히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절들을 지휘관들이 여러 차례 인용했다고 불만사항에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예수의 선택을 받아 이란에서 아마겟돈을 일으키고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미 공군 출신이자 레이건 행정부 시절 법률 고문을 지낸 군종자유재단 설립자 마이키 웨인스타인의 말입니다. 그는 지휘관들이 이란과의 전쟁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휘계통이 무제한적인 환희에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인스타인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란 공격을 빌미로 피로 물든 기독교 민족주의적 망상을 실현하려 드는 모든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종자유재단은 미국 군 고위층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기독교 민족주의 정서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을 준비하기 위해 테헤란의 거의 모든 교통 카메라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테헤란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수년간 해킹, 암호화돼 이스라엘로 전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거주지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 한 대는 차량과 경호원들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각도를 제공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스파이들이 생활 패턴이라고 부르는 고위 관리들과 경호원들의 동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